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일이고요. 제가 이제 완전히 일종의 백수가 된 지 첫 번째 날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어린 친구들, 이제 신입생이나 학부생 친구들을 보면 Today I Learned라는 킬이라고 불리는 자기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를 노션이나 기럽 같은 곳에 혹은 블로그에 많이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것들을 좀 유지하면서 즉 기록물을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야 스탠스도 그런 의지도 꺾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언가 기록물을 남기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오늘 배웠던 거 교수님한테도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해외 연수 과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연구실에 선배들이 많거나 정보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저처럼, 선배 박사들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쩌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후에 박사과정 그리고 준비하고 졸업해서 이제 포닥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니까 일단 해야 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개입니다. 당연히 연구하고 논문 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선은 크게 정보 취득과 내가 어디로 연수를 가고 싶은지, 해외 연수를 가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보 취득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생각한 바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이면 NRF라는 곳에 가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 보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사업 안내에 사업 공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신규 사업 공모를 제 생각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면,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원하려고 했었던 건 요거, 박사 후 국외 연수 요거였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 이런 곳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연수 코스들이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심심할 때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처럼 정보력이 부족하면 직접 정보를 찾아 나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들어와서 한 번쯤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가 요번에 가장 크게 배운 것들인데, 저 사업 공지가 한 1월 말쯤, 즉 2월 초에 됐어요. 근데 지금이 3월 1일, 즉 한 달 정도인데, 그때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 즉 제안서도 써야 하고, 주제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의 그 교육부의 과제로서 이제 제안할 주제도 깔끔하게 5페이지 정도로 셋업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미리 내가 어디로 연수를 가고 싶은지도 정해 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수행할 때 결국 관련 연구를 많이 읽으니까 그때 떤 연구실에서 혹은 어떤 기업에서 이런 연구가 나왔는지 기업별로 혹은 연구나 혹은 최소한 교신 저자를 중심으로, 즉 교신 저자 보통 연구실의 교수님들이니까 교신 저자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 혹은 연구실 혹은 교수를 정리해 두는 게 매우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국외 연수를 준비할 때
어디 그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해요. 결국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야 되는데 저런 걸 받으려면 결국에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 컨택 포인트를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학회, 유명한 학회들이나 어쨌든 학회에 갔을 때 관련 연구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록해 두는 거 이제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진행하면서 좀 필요했었던 거. 결국에는 그 연구실이 지금 당장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요 근래 연구를 시작했는지, 혹은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가 보통 바뀌기도 하니까 차근차근 연구 주제가 바뀌어 오면서 지금 현재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까지 갔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의 혹은 그런 곳의 이제 변화 혹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정보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연구실들은 다행스럽게도 논문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 논문을 최소한 뭐 업스트랙트라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연구 주제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서 어떻게 연구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내가 인비테이션 레터를 요청할 때, 즉 컨택을 할 때 좀 더 나에게 원하는 맞는 연구실 혹은 지도교수, 이제 연수의 지도교수를 찾기에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현재 연구 정리를 하는 건 이제 저 같은 이제 포닥뿐만 아니라 이제 학위과정, 석사, 박사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뭐 할 수 있다면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연구실, 즉 타겟을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해당 연구실의 지도 교수에게 이제 나에게 연수를 초대장, 즉 인비테이션 레터를 써달라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몰랐는데 이게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좀 검색과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님께 따르면 한 30개 정도 보내면 많이 응답이 와야 한 3개 정도 응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저 왼쪽에서처럼 많은 타겟 연구실들을 정리해 두고 이제 인비테이션 레터를 이제 제안서를 쓰면서 빠르게 인비테이션 레터 먼저 빠르게 보내놔야, 물론 이제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겠지만 빠르게 보내놔야 저 응답이 왔을 때 온 것들 중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오간 것들로 우리가 제안서를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미리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아두는 걸, 적어도 포지티브한 리스폰스를 받아두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 인비테이션 레터는 크게 4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첨부가 좀 필요한데, 어, 우리는 이제 이공계니까 굉장히 이메일을 간단하게 뭐 많아봐야 뭐 A4 용지 반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 내에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빠르게 원페이지 레포트로 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인사 당연히 하고 핵심 요청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누군지, 지도교수는 누구였는지, 어떤 걸 전공했는지, 그리고 내가 뭐 이번처럼 한국연구재단이면 NRF에 뭐 펀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메일을 보냈는지 당연히 뭐 첫 문장 혹은 둘째 문장에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연락을 했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연구 주제, 박사 연구 주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연구 주제로서 어떤 걸 했는지와 그리고 어떤 논문들을 그동안 발표했는지, 그 중에서 박사 연구 주제와 혹은 포닥 제안서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소개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핵심 연구를 요약해서 한 문단 정도로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NRF의 NRF에 이제 과제 제안을 했었던 거, 과제 제안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당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비지팅 리서처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되니까 포닥 제안서의 내용도 그 다음에 조금 요약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컨택한 지도 교수가 이제 포지티브한 리스폰스를 한다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요청사항을 들어준다면 제안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 지금 요번 2023년도 2월의 내용을 보면 지도 계획이 좀 필요해요.
뭐 이름과 뭐 소속과 뭐 직위 그리고 지도 계획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고 그 이후엔 당연히 이제 CV, 레주메든 아니면은 뭐 CV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동안 어떠한 연구 과정들을 거쳐 왔는지 이제 정리되어 있는 뭐 이력서를 첨부해서 보내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컨택을 한 상태이고, 사실 많이 늦어서, 이번에는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제가 이 상태가 되면 훨씬 더 잘, 그리고 미리미리 일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후배 친구들이나 동료 연구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런 일명 팁을 공개합니다. 어, 네.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배운 것들은 한 요 정도로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